그래서 제가 만약 다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이제 그런 조직도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한편으로 또 진행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조금 기출 분석을 천천히라도 진행을 하지 않을까. 역결혼에 대한 기출을. 그러니까 기출문제 분석은 꼭 실력이 엄청 올라온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도 꾸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인 네. 거죠? 그럼 이제 뭐 90, 11월 달에 뭐 모의고사나 아니면 최종 문제풀이 같은 것들은 네. 뭐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대한 실전과 같은 분위기에서 일단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시험에서 시험을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하는 실수들을 이제 발견해서 고치는 그런 과정들을 연습할 수 있는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실수를 좀 덤벙대다 보니까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는데요. 이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를 정말 대충 읽는다거나 어떤 키워드를 쓰는 게 아니라 그 키워드의 내용을 쓰는 건데 제가 답지에 키워드를 쓴다거나 이런 흔한 실수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이제 1, 2, 3, 4회차 정도까지 이제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고쳐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정된 시간 속에서 어떻게 처음에는 저는 모의고사 시간이 왜 이렇게 문제 고작 12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줄까라고 생각을 해서 1, 2회 때는 정말 20분, 30분씩 남아가지고 이제 일찍 점심을 먹으러 가고 그랬었는데요. 점점 하다 보니까 과연 어떤 키워드를 더 넣어야 되고 어떻게 간결하게 해야 채점관이 할 때 동그라미를 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저는 모의고사 시간이 점점 부족해지는 것을 좀 느꼈을 정도로 이제 시간 활용에 대한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을 뭐 90분 동안 문제를 쫙 천천히 푸신 거예요? 아니면 뭐 70분 만에 풀고 20분 검토한 거예요? 뭐 이런 스타일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핵심 키워드나 이런 내용이 좀 쉬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 바로바로 답안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애매한데 어떤 키워드를 넣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답안지에 쓰지 않고 시험지에 일단 써놓고 그 부분을 이제 고민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보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답안을 좀 작성해 가는 과정에서 시간을 좀 많이 사용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뭐 실제 시험에서도 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전공을 이렇게 쭉 한번 봤는데 뭐 교육학 같은 거는 혹시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네,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1월부터 일단 권지수 선생님 직강을 쭉 11월까지 한번 들었었고요. 그래서 직강을 들으면서 이제 교육학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그 스터디원들과 함께 이제 수업 듣는 날 이후에 복습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저는 재작년에도 교육학 공부는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교육학이 거의 너무 새로워서 이제 교육학에 대한 부분을 처음엔 조직도부터 그려나가는 연습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알아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7월부터는 이제 함께 역사 같이 전공 공부하는 스터디원이랑 짝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인출로 진행을 했었고, 1차 시험이 점점 다가올수록 이제 한 번씩 회독하는 숫자를 점점 줄여나가는 식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2주에 한 번,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점차 회독 횟수를 늘려가면서 기간을 줄여가는 식으로 교육학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선생님이 단기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 딱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재수 같은 초수의 느낌이기에 단기 합격이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부끄럽긴 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 비결을 이야기해보자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즐겁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큰 비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험이 굉장히 부담감도 심하고 옆에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다 보면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변 분들과 굉장히 좀 많은 사회적 교류도 하고 그다음에 인사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냥 어느 정도 자신의 서로 이제 힘든 점을 공유하면서 최대한 즐겁게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을 보면 굉장히 힘든 얼굴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선생님을 보면 제가 오히려 밝은 에너지를 받을 정도로 웃는 얼굴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도 최대한 이렇게 웃는 얼굴을 하면서 공부 자체를 이 기간을 좀 즐기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가장 큰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뭐 선생님이 다시 만약 정말 진짜 다시 이 시험을 많이 준비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혹시 선생님의 공부 방법이나
뭐 루틴 중에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역교론의 부분에서 3월에서 6월까지는 기출문제 분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역교론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해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기출 분석을 하더라도 기출 분석이 정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렇게 목차 말하기 같은 아니면 조직도 그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파악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7, 8월 문제풀이반 때 오니까 굉장히 심적으로 굉장히 급해지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다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이제 그런 조직도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한편으로 또 진행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조금 기출 분석을 천천히라도 진행을 하지 않을까, 역교론에 대한 기출을 천천히라도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분석은 꼭 실력이 엄청 올라온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도 꾸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가면서부터 더 이제 심화적인 기출문제 분석이 또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럼 이제 2차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왜냐면 이제 강원도 2차 면접이 사실 되게 악명이 좀 높아요. 왜냐면은 다른 지역은 1차에서 1.5배수를 선발해서 2차 시험을 보는데, 강원도는 1차에서 2배수를 뽑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2차 시험에서 붙을 확률이 다른 지역은 66.7%라고 한다면은 강원도는 50%인데, 이번에 강원도 역사 2차 시험을 보니까 1차 시험은 커트라인으로 합격했어도 2차 시험 점수가 85점 정도면은 최종 합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점수가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최종 합격자임에도 불구하고 2차 점수가 막 78, 70점 뭐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이제 면접에서만도 15점 이상의 변별력이 굉장히 났는데 또 우리 성진쌤이 보니까 2차 면접이 나름대로 잘 방어를 하신 것 같아요. 그 2차 면접 나름대로 선정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2배수라는 부분이 1차 이제 지역을 넣기 전에는 굉장히 매력으로 다가오다가 1차 시험이 이제 합격 발표가 난 후에는 정말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저도 이제 실연에서는 2점 정도, 그리고 면접에서는 한 9점 정도 감점을 당해서 감점 폭은 어느 정도 많지만 이렇게 선방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그 비결은 좀 자연스럽고 능청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임하는 것이 좀 주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면접이란 부분에서도 이제 많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시책을 바탕으로 거의 암기형으로 이제 나오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답변을 잘 해주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면접이나 수업 실현 피드백 등을 진행을 할 때 선생님들로부터 제가 긴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자연스럽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좀 그래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그래도 좀 들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제 시험에서도 저도 많이 굉장히 긴장을 했었고 실제로 어떤 것은 문항을 빠뜨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실수를 이제 최대한 실수 같지 않게 이렇게 보이는 모습들이 좀 필요해서 이제 긴장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최대한 그런 긴장감 속에서도 어떻게 자연스럽게 보일 것인가 이런 부분을 영상 촬영이나 이런 걸 연습하면서 많이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업 실현 이번에 점수 감소폭이 거의 없으신 편이에요. 수업 실현 그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웠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정말 칼같이 채점을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수업 실현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또 선생님의 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상 외로 수업 실현 점수가 좀 좋아서 저도 놀랐었는데요. 실제로 수업 실현 본날 구쌤에게 이제 카톡을 보내서 선생님 저 오늘 수업 실현 망한 것 같다고 하소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이제 점수가 괜찮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운도 어느 정도 좀 따랐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준비에 대한 부분에서 드리고 싶은 팁은 최대한 이제 실전같이 한번 해보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 12월 스터디와 이제 1차 발표 후에 1월 스터디를 진행을 하면서 항상 이제 거의 12월 첫 주를 빼놓고는 항상 이제 구상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그 다음에 이후에 수업 실현까지 이제 바로 진행을 해 보았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스터디를 하다 보면 다른 선생님의 수업 실현과 피드백을 하면서 그 사이에 좀 공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도 이제 교과서를 보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제가 구상했던 내용과 이제 배경 지식만으로 일단 수업 실현을 최대한 진행을 하려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수업에서도 이제 그런 텀이 없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주제나 익숙하지 않은 주제가 나오더라도 최대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었고, 이제 그 외에는 뭐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정말 실전처럼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가장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판서와 글씨가 좀 많이 엉망인 스타일이었는데요. 그래서 12월 첫째 주에 찍은 영상을 보면 제가 오히려 정말 부끄러워질 정도로 판서를 이상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김쌤이 2차 특강에서 이제 수업의 칠판의 뭐 3분할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자신의 수업에서 적절히 녹여내서 이제 해보신다면 이제 판서나 글씨체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도 충분히 구조화된 판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강원도는 시험장 분위기라던가 이런 게 어때요? 선생님 뭐 시험에서 2차 시험 봤을 때 여러 가지 뭐 들었던 생각들, 뭐 소감들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강원도 시험장에서는 저는 일단 수험생에 대한 배려가 좀 잘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2개의 대기실과 2개의 이제 면접실 이렇게, 그리고 구상실은 하나를 이제 같이 쓰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우선 대기실에서는 음료 취식이라든지 그리고 음식 먹는 것들 그리고 화장실 가는 것 등에 대해서 별다른 터치가 없이 좀 자유롭게 진행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대기실에 있는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좀 부드럽게 부드러운 성향을 가지고 계셔서 좀 편안하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에 대한 그런 압박은 크게 받지 않고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구상실에서도 큰 전자시계가 잘 보이게끔 진행이 되었고, 제가 뭐 그 전에 듣기로는 뭐 앉지 않았는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도 있다, 뭐 운이 작용한다, 약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강원도에서는 그런 부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면접실에서는 면접관이 총 5분이 계시는 게 또 강원도의 하나의 특징인데요. 또 각자의 이제 롤이 있으시다고는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내용을 말했을 때 끄덕끄덕여 주시거나 좀 애정어린 눈빛으로 봐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오히려 좀 용기를 얻으면서 면접이나 그리고 수업 실현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도 5분이에요? 수업도 5분이셨습니다. 수업도 면접도? 네. 오, 맞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시험을 준비하시는 뭐 예비 선생님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뭐 말씀들 같은 거 있으면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TO가 줄어들 수도 있다, 뭐 이런 걱정도 있고, 또 공부량이 너무 많아요, 뭐 학원 강의를 듣는데 진도가 밀려요, 뭐 이렇게 하시는 걱정도 되게 많은데, 뭐 그런 거 다 아울러서 한번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참 부끄럽기도 한데요. 일단 김구 전공 역사를 이렇게 수강을 하고 계신다면 우선 선생님들을 믿고 따라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스스로의 공부지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가장 효율적인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믿고 따라가는 부분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는 또 자신에 대한 믿음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발표 직전 전날까지도 굉장히 불안에 떨긴 했었지만 그래도 한켠에는 나는 꼭 될 거다라는 믿음을 좀 가지고 있었던 편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역사 TO가 물론 줄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자리는 꼭 내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신뢰하고 그리고 그 방법을 꾸준히 밀고 나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강성진 선생님 모셔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 한번 들어봤는데요. 저도 이렇게 사실 인터뷰를 해본 게 지금 처음이에요. 처음이고 강성진도 뭐 볼만한 게 없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게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강성진 선생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카페에 후기도 올라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은 강성진 선생님이 교육대학원 다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재학 중에 붙을 수 있는가 그런 것들 같이 파악하기 좋으실 것 같고요. 또 교육대학원 다니시면서 저희 임용 준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결코 막 한 번에 붙는 게 어렵다 하고 생각하면서 막 이듬해부터 이미 졸업한 이듬해부터 준비하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성진 선생처럼 미리미리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시면은 훨씬 좋은 결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해주신 강성진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